이란의 핵시설을 미국의 B2 최신의 폭격기가 공습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는 정말로 전례 없던 지각 변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과연 세계 경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습적인 핵시설 공습은 과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싱크탱크마다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뛰어난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CSIS나 또는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 이런 데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감행한 포르도 등 이 세 곳의 핵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싱크탱크의 보고서나 아니면 기사들을 보면 포르도 핵시설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위험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거듭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공습을 받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처럼 핵물질을 포르도 핵시설 같은 데서 미리 빼내왔다면, 그러면 이 핵시설 타격의 효과는 정말 반토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 이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장 능력을 완전히 파괴한 건지 아니면 그걸 실패했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이란 공습은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정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이란 따위가 우리한테 덤벼들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증거가 뭐냐? 미국인들은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도박이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여기에 진짜로 돈을 걸고 투자하거든요. 또 이란의 반격이 있을 것인가, 또는 장기전에 돌입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내기들을 돈을 걸고 하는 도박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이나 미국이 직접 타격을 한 그 다음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기껏해야 한 30%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이란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 세계경제 지각 변동에서 바로 이 부분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망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란을 마치 샌드백처럼 생각해서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세계경제 지각 변동에 썼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 자체를 소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하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자체가 난항을 거듭할 그런 위험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타코라는 놀림을 받고 있었죠. 이게 바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은 닭처럼 겁먹고 물러선다, 이런 의미에서 타코라는 놀림을 받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더 이상 이 놀림을 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상호관세 발표했다가 스스로 90일 유예 때리고, 중국한테 145% 관세 때렸다가 30%로 물러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 놀림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을 때리면 이번에 타코라는 그런 놀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즉 자신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중국처럼 강하게 나오는 나라, 특히 히토리로 미국의 목을 졸라버리면 여기에는 굴복을 해서, 뭐 굴복이란 단어는 제가 좀 심하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하고는 타협을 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란은 협상하자, 아니 빨리 협상하자니까 계속해서 협상의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이 저자세로 나오니까 폭격을 했네? 이렇게 강약,
약강, 즉 강한 자한테 약하게, 약한 자한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는 어떤 유인이 있는가? 트럼프한테 저자세를 보였다가는 이렇게 폭격을 당할 정도니까 경제적 폭격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강공책이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57개 협상 국가에 심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자기가 내놓은 관세 정책을 뒤로 물러서니까 미국에게 슬금슬금 도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세계 각국이 이젠 미국의 말을 순순히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거나 또는 미국한테 겁박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미국이 패권 국가일 때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 보유 순위를 보면 자, 1위는 일본입니다. 영국이 2위로 최근에 올라섰고요. 중국은 많이 팔아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5위가 룩셈부르크, 그리고 6위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의 태도가 최근 들어서 매우 달라졌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한테는 관세 정책에서 매우 강력한 혜택을 줬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영국을 우대해 줬는데 당장 자동차 업체한테 우대를 해줬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조차도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면 관세가 25%인데 영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물론 쿼터가 있긴 하지만 관세율을 10%로 낮춰줬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잖아요. 영국 기업은 10%, 미국이 해외에서 생산하면 25%.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랬나 따져보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왜? 영국이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를 상당히 열심히 사줬거든요. 아마도 국채로 미국하고 딜을 하면서 관세를 10%로 낮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탁월하고 자꾸만 놀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국채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단 한 번도 대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 재무장관 가토 카츠노부가 뭐라 그랬냐? 국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협상 카드다. 와, 이런 진짜 엄청난 말은 그동안 일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조차도 이제 미국한테 정면으로 대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실제로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에서 얼마든지 미국의 국채로 압박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미국이 지금 예전보다 협상력이 크게 약화된 겁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약속을 밥 먹듯이 번복하거나 어기거나 깨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자한테 자꾸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 지각 변동, 이번에 제가 집필한 책에서 뭐라고 제가 말을 했느냐? 먼저 역사적 사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도 점점 국력이 약화되고 세수가 덜 거치니까 관세를 10배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마 제국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독이 됐거든요. 자, 왜 그러냐? 국제사회는 야성이 넘치는 정글과 같아서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큰 무리를 이끌던 무소불위의 막강한 사자일지라도, 즉 미국일지라도 일단 한번 공격을 세게 받아서 우두머리 사자가 약해질 틈만 노려왔던 다른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스페인, 그리고 대영 제국이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이렇게 동맹이 필요한 순간에 없었기 때문인데, 미국은 지금 이제 동맹 국가한테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다음번 패권을 잡을 만큼 주변 국가한테 신뢰를 얻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대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동시에 2개의 전쟁까지만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가자, 이란 전쟁까지 이번에 세 번째 전쟁인데, 물론 가자 지구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번의 전쟁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조차 뭐 재정적으로 보든 아니면 이게 군의 관리 차원에서 보든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증거가 드러나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란의 샤헤드 드론 격추를 위해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방공 미사일 2만 기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 재배치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 이는 엄청난 타격이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 때문에 다들 시선이 이란에 쏠려 있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일촉즉발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이렇게 공격해서 점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쿠르스크를 완전히 러시아가 수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는 수미 지역, 이건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이쪽을 역으로 침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하나 더 뚫려서 북쪽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승기를 잡기 시작하니까 푸틴의 발언이 훨씬 세졌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느냐? 우크라이나 전체가 우리 러시아의 것이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 미국이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전쟁을 벌린 거죠.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슬슬 그 한계치까지 온 상황에서 이란을 이렇게 침공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억지력, 이게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세력의 이름, 마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세력인데 그 전선이 붕괴될 조짐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상징하는 라이브 설전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하고 설전을 벌인 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이끌고 있거든요. X에 조회된 거 이것만 3,900만 회나 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진짜 엄청난 숫자가 이걸 봤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대화였냐? 공화당의 크루즈 의원은 이란을 당장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의 정권을 뒤집어서 전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크루즈 의원을 터커 칼슨이 자신의 채널에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란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크루즈 의원이 내가 이란 인구까지 암기하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터커 칼슨이 당신이 전복시키려는 나라의 인구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상원의원이 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단치는 장면이 3,9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제대로 씹혔다. 이것 때문에 정말 억울했다고 생각했는지 테드 크루즈가 소심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격을 했느냐? 자신의 계정에다가 이런 밈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자, 스타워즈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한테 지금 현재 터커 칼슨이 질문을 한 겁니다. 데스스타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이 밈의 의미는 미국이란 나라가 루크 스카이워커처럼 뛰어난 제다인데 뭐 굳이 데스스타의 인구까지 알면서 내가 이걸 파괴해야 되냐? 그냥 파괴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인구 따위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반박을 밈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이란의 인구라든가 이란의 경제 구조라든가 그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맨날 발언을 했다 하면 이란 정부를 전복시키자, 이란을 박살내자. 아니, 이란 인구를 모른다고요? 이란 인구가 9천만인데 그걸 모르면서 전복시키겠다고 주장해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말싸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 진영,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진영이 가장 혐오하는 행위가 바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미국이 괜히 끼어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마가 진영은 정말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오직 돈은 미국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우리 미국인들의 돈을 쓰느냐?
정말 마가 진영에서 가장 분노할 만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모든 돈을 집중시켜야 한다. 쓸데없이 이스라엘 위해서 돈 쓰면 안 된다. 무기도 쓰면 안 된다. 왜 미국 청년들의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마가 진영에 진짜 엄청나거든요. 만약에 미국인들의 희생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마가 진영의 불만이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보수 중에서 네오콘 세력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중에 일부인 마가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건데 마가하고도 만약에 갈라서게 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가 진영이 진짜 싫어하는 게 누구냐? 군산복합체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그동안 쓸데없이 전쟁을 계속 개입해 왔던 건 군산복합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미국의 저력이 자꾸만 약화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군산복합체가 그동안 파워 엘리트들을 통해서 미국을 자꾸 나쁜 길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인들의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그동안 어떻게 유세를 해왔냐 2016년이든 아니면 2020년이든 2024년이든 매번 똑같은 방식의 유세를 했습니다. 끝없는 전쟁, 엔들리스 워를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마가 진영의 아주 여러와 같은 이런 지지 속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 군산복합체가 가장 원하는 이런 전쟁을 벌였다? 마가 진영이 이제 완전히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제가 있죠. 자, 미국이 지금 3개의 전쟁을 연이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의 한계는 2개거든요. 그래서 4번째 전쟁을 미국이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억지력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소패권 국가를 꿈꾸는 나라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이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될 그런 위험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4번째 전쟁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대만과 동아시아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남아시아 쪽이 흔들릴 수도 있고 수많은 지역이 이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겁니다. 물론 제가 지식한방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석유 자급이 안 되지만 중동 불안이 이렇게 극심해지면 미국의 통제력이나 억지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니미츠 항모전단을 중동 지역까지 옮겼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앞바다를 지키고 있던 항모전단? 저 중동으로 가버렸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앞바다는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4번째 전쟁을 과연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화약고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이 마구 폭격을 하고 떠나도 이란에서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힘을 굉장히 과신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미국에서 중동 전쟁에 개입해 지금까지 실패한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프간에서 철군한 거라든가 이라크 때문에 지금 미국이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여기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는데 과연 이란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일방적으로 미국이 폭격하고 끝날지 이란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나설지 그야말로 앞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책을 낼 때는 사실은 하반기에 펼쳐질 지각 변동을 미리 예고하기 위해서 책을 냈는데 이미 상반기 마지막에 그 엄청난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